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흔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칼 융에 따르면 올바른 질문은 이 위기는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입니다. 모든 충격은 무의식이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무언가를 마침내 표출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이 메시지는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위기 속에 이처럼 깊은 부름이 숨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위기는 외부 세계의 무작위적인 타격이 아니라 수년간 무의식 속에 갇혀 표현되지 않고 심지어 자신조차 몰랐던 내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순간이 삶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내면의 균열이 극에 달한 결과입니다. 융은 이를 영혼의 부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의식은 그림자 같은 측면과 억압된 감정을 통해 의식 속으로 침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충동을 수년간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부인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은 결코 영원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강렬한 충격을 통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직, 관계 파탄, 갑작스러운 외로움, 삶의 어느 시점에서 경험하는 의미의 위기는 사실 외부적인 재앙이 아니라 영혼의 내면의 부름이 들리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이 부름을 처음 들었을 때 보통 두려움, 불안, 통제력, 상실감, 때로는 공허함에 빠지는 듯한 느낌 등 복잡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융은 이 단계를 페르소나 균열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 강해 보이려는 노력, 성공과 질서에 얽매인 정체성이 위기 앞에서 그 기능을 잃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의 붕괴는 영혼의 더 깊은 층이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처음에는 이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위기의 첫 징후는 위험이 아니라 변혁의 가능성입니다. 개인이 무언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는 내면에서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식이 바뀌고 이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미묘한 차이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의 역동성, 자신의 반응,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무의식의 내용을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강렬함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융은 바로 이러한 직면이 개성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위기의 내적 신호입니다. 무의식이 더 이상 닫힌 방이 아니라 의식을 밝히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저항한다면 위기는 고통으로 변하고 만약 개인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위기는 자각으로 변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항상 위기를 올바르게 해석하라고 조언합니다. 외부 상황에만 집중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에 갇히면 내면의 부름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호흡을 하고 이 경험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변혁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위기는 통합을 향한 요구입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억누르고 부끄러워하고 가치 없다고 여겼던 모든 부분들이 의식적인 삶에 포함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진화의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융이 내담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붕괴 아래에는 재통합을 향한 부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융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개인이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다고 믿어왔던 심리적 패턴의 붕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패턴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데 어린 시절에 형성된 방어기제, 사회적 역할,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무의식적 코드들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벽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처음 이러한 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영혼이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은 오래된 패턴들입니다. 여기서 융의 그림자 개념이 핵심적입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억압하거나
심지어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모든 감정, 욕망, 두려움, 그리고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축적될수록 심화되고 의식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위기로 외부에 표출됩니다. 이때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지나치게 연약하거나 분노하거나 불안하거나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처음으로 눈에 보이게 되었을 뿐입니다. 위기 속의 그림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년간 어둠 속에 숨어 기다리던 내면의 에너지가 이제 의식과 통합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라고 말할 때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예전의 나를 감당할 수 없어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복잡한 붕괴가 아니라 단순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심리적 패턴이 무너지면서 개인은 진정한 자아와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융은 위기 동안 개인의 인식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이 강렬해지고 감정은 더욱 예리해지며 과거의 흔적들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는 위기의 시기에 무의식이 의식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막이 얇아지고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기의 시기가 어둡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어둠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매우 명확한 구분을 짓습니다. 그림자의 출현은 위험이 아니라 변혁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이 이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림자와 싸우기 시작하면 위기는 더욱 심화됩니다. 그림자를 거부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파괴적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받아들일 때 그림자는 의식의 가장 강력한 원천 중 하나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심리적 패턴의 붕괴는 파괴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야. 나에게는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 나는 다를 수 없어. 와 같은 오래된 정체성 습관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개인은 자신이 집착했던 정체성이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해주지 않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 공허함이야말로 새로운 자아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은 흔히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질문은 내 패턴 중 어떤 것이 지금 무너지기를 원하는 걸까? 입니다. 이 차이를 깨달을 때 사람은 위기 속의 그림자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융의 임상 사례에서 그가 가장 자주 관찰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들이 실제로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노는 억압된 힘을, 불안은 사용하지 않은 직관을, 외로움은 내면의 온전함을, 취약성은 깊은 연결을 위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림자와 접촉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영혼이 재조직하려는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분열된 느낌을 받습니다. 융은 이를 탐색의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위기에 처한 그림자는 개인을 현실로 부르지만 과거의 패턴은 그들을 다시 끌어당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두 세계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지니고 있지 않은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알지 못하지만 부름을 느끼는 더 깊은 자아입니다. 이 갇힌 느낌이 위기의 가장 강렬한 순간입니다. 위기 시기에 그림자가 부상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은 지각의 강화입니다. 융은 이것이 일반적인 감정적 민감성이 아니라 의식이 확장되기 위해 무의식과 접촉하는 중요한 문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격화는 개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이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확립해온 질서가 그림자의 에너지를 감당할 만큼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생각은 가속화되고 감정은 요동치며 판단은 날카로워지고 외부 세계의 영향은 과장되게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동성은 무의식이 의식으로 넘쳐 흐르면서 발생합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닫힌 문 뒤에 갇힐 수 없게 되고 자아와 통합되기 위해 문을 뚫고 나오려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깊은 내면의 부름을 느끼지만 그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변형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림자가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을 구축하는 구성 요소임을 깨닫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맞서면서 스스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자유로워지고 내면의 혼돈과 접촉하면서
질서를 재확립합니다. 융의 임상 작업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는 수년간 겉으로는 강하고 절제력이 있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한 남성이 갑작스럽게 심리적으로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사회가 보기에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경력, 안정적인 삶, 논리와 규율에 기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삶이 예상치 못하게 뒤집히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하룻밤 사이에 파탄났고 직장에서 큰 손실을 입었으며 갑자기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삶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무의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려온 외면의 부름이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그 남성은 나는 이렇지 않았어요.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겠어요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융은 그에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남성이 겪고 있는 위기는 그의 페르소나, 즉 외적 정체성의 붕괴였습니다. 수년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온 가면이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강해 보이려는 욕구, 감정을 억제하려는 강박,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모든 것은 방어기제였고 위기는 그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파괴는 무의식이 의식으로 밀려들어와 진정한 자아가 드러날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 남자는 격렬한 분노, 예상치 못한 두려움, 끊임없는 경계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의미, 탐색을 경험했다.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감정들은 위험의 신호였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감정들이 그림자의 출현을 나타낸다고 믿었다. 수년간 억눌렸던 분노, 표현되지 않은 욕구, 미뤄왔던 열정, 그리고 알아채지 못했던 취약점들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다. 융은 그에게 위기는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에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위기를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내면의 부름으로 보기 시작했다. 융은 상담 중에 그 남자의 꿈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꿈속에는 끊임없이 같은 모티프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한 인물이 멀리 희미한 빛이 비치는 길을 바라보지만 감히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융은 이 상징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무의식이 그 남자에게 자신의 변화의 길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옛 정체성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 해석에 처음으로 침묵하며 저는 저 빛을 향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융은 그에게 그 빛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척함으로써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남자가 위기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처음으로 의식적인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강한 척하기 위해 내면의 부름을 억눌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위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외적으로 경험한 붕괴가 아니라 내면에 억압되어 있던 것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민하고 더 연약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직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러한 면들을 약점으로 여겨왔습니다. 융은 그에게 이것이 약점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세계와 연결되면서 위기를 더 이상 위협으로 보지 않고 스승이자 안내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기는 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안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융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환자가 경험한 이 변화는 융이 이해하는 위기의 본질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위기는 자아의 붕괴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의 각성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부정하면 고통으로 이어지지만 받아들이면 개성화를 향한 가장 강력한 단계 중 하나가 됩니다. 남자의 변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융은 위기가 실제로 재조직의 힘임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자각이 일어날 때마다 낡은 심리적 패턴의 벽돌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더욱 진정한 의식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한 회기가 끝날 무렵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 전에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에 융은 간단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름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들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위기가 벌처럼 느껴지는 주된 이유는 외부 사건보다는 내면의 붕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이 외부 세계의 격변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억눌러왔던 취약성과 감정들이 갑자기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덮쳐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 또는 우주의 일격으로 인식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융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위기는 벌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자아의 측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드러남이 위협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들어 놓은 질서, 역할, 습관 뒤에는 강력한 통제력의 환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위기는 더욱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위기는 통제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정신적으로 구축해온 사회에 보여왔던 질서정연하고 강인하며 침착하고 성공적인 이미지가 위기로 무너질 때 개인은 취약하고 노출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취약함은 많은 이들에게 일종의 벌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약점을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위기 동안 사람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의 근원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내면의 대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벌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개인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만들어 온 이야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강하다. 나는 통제할 수 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와 같은 정체성 패턴이 갑자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 아래 깔린 공허함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이를 삶이 나를 강타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삶은 강타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는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기존 구조에 맞지 않는 새로운 통찰은 영혼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채 닥친 상황에 놓였다고 느끼고 이러한 준비 부족을 일종의 처벌로 받아들입니다. 위기가 고립감을 야기한다는 사실 또한 처벌과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겪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융은 위기가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이 변화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외롭고 버림받았으며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처벌이라는 주제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러나 융은 이것이 사실 개성화의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개인은 군중이 제공하는 거짓된 안정감을 잃고 자신의 내면의 안내자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이 안내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마땅한 결과로 여긴다면 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경험됩니다. 게다가 실패, 상실, 붕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사회의 판단적인 반응은 개인에게 위기가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화로 인해 위기는 처벌, 몰락, 수치의 원천으로 인식됩니다.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분명한 경고를 합니다. 사회적 의식은 위기가 위험이라고 말하지만 무의식은 그것이 탄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의식의 목소리에 더 크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위기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위기와 함께 자신의 기존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무리 곤경에 처하더라도 사람들은 익숙한 자아에 매달립니다. 불확실성은 언제나 익숙한 것보다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기는 단순히 외적인 파괴가 아니라 내면의 애도 과정입니다. 개인은 옛 자아의 죽음에 직면하고 그것을 처벌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옛 자아의 죽음은 새로운 의식의 탄생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탄생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위기가 처벌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불확실성에 대해 느끼는
깊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기존 질서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고통을 마땅한 결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무의식이 우리를 더 넓은 인식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위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의 과정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개인이 의도치 않게 초래하는 붕괴가 아니라 영혼이 의식과 통합하라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도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현실을 솔직하게 직시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의식적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빛과 어둠, 강점과 그림자를 모두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기를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그것을 내면의 메시지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이 사건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무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위기는 무의식에 뿌리내린 오래된 심리적 구조의 해체에서 시작되는데 이 해체를 의식이 인지하지 못하면 혼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지하게 되면 변화로 이어집니다. 의식적 통합의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와 접촉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 거부해왔던 욕구, 그리고 숨겨진 욕망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종종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고통스럽지만 해방감을 주는 대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림자와의 대면을 미룰수록 위기는 더욱 심화됩니다. 그림자가 더욱 강하게 표면으로 드러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변화의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그림자와 접촉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동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분노 아래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원망이, 통제욕 아래에는 깊은 불안감이, 강해 보이려는 끊임없는 욕망 아래에는 무가치함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직관이 더욱 명확해지며 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위기는 새로운 의식 영역의 탄생 고통입니다. 개인이 오래된 패턴을 버리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의식적 통합은 질서의 재건이 아니라 질서의 내적 확장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인지된 내면의 현실에 따라 삶을 의식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관계에서 벗어나 영적인 소명에 부합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시점에서 위기는 과거의 짐을 벗어던질 수 있는 관문이 됩니다. 융의 말처럼 사람이 무의식을 인식할 때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반복할 운명에 처하지 않는다. 많은 내담자들이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내면의 가벼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수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더욱 자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 통합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이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인식이 예리해지고 직관이 강해지며 감정이 더욱 의미 있게 되고 위기 이전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면의 힘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의식 통합의 마지막 단계는 내면의 안내자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은 외부 세계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중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 목소리는 위기를 겪는 사람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만약 당신도 이 소리를 희미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은 내면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어둠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빛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기는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용기를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돌아서는 동안 비로소 자신의 영혼의 회복력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위협처럼 느껴졌던 감정들이 이제는 길잡이가 됩니다. 불안은 깊은 직관을, 분노는 억눌린 힘을, 외로움은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부름을 나타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의식이 이제 생각뿐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도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내면의 확장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내면의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위기는 외부 세계의 파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재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의 신호가 아니라 영혼의 재탄생 과정의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은 분열되고 흩어지고 심지어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는 영혼이 낡은 구조를 해체하고 더 넓고 진정한 의식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영혼이 성장하도록 강요받을 때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고통을 초래하지만 이 고통은 징벌적인 것이 아니라 변혁적인 것입니다. 위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안다고 믿으며 자동적인 행동 패턴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순간적인 욕망, 방어기제, 사회적 역할, 억압된 그림자 측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위기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 균열은 고통스럽지만 내면의 빛이 새어나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융은 이 균열을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내담자들이 위기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위기는 낡은 자아를 소멸시키지만 진정한 자아가 탄생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사실 위기 중에 느끼는 무력감조차 오해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무력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낡은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내면의 중심이 아직 굳건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붕괴는 공허함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공허함을 영혼의 자궁으로 보았는데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의식의 씨앗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공허함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무의식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공허함은 상실이 아니라 잠재력입니다. 당사자가 이 과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위기는 점차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융은 위기를 겪는 사람에게 인내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위기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가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소리는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통해, 때로는 강렬한 감정을 통해,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그 사람이 내면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이 부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위기는 변화합니다. 만약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위기는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 위기는 순환입니다. 메시지를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되돌아옵니다. 의식적인 자각이 이 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그 순환을 끝냅니다. 의식이 어둠을 인식하게 되었고 어둠은 알려지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재탄생으로 바뀌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건에는 영적인 기능이 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각을 통해 사람은 자신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성장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합니다. 융의 말처럼 고통은 우리가 영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사람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때 고통은 명료함으로 바뀝니다. 이 명료함은 영혼의 재탄생을 알리는 첫 번째 빛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더 깊이 있고 더 예민하고 더 직관적이며 더 현명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기는 감정적 회복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실성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가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적나라함은 처음에는 두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 변모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오직 이러한 적나라함 속에서만 숨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융은 위기를 개별화로 가는 관문이라고 정의합니다. 고통과 함께 문이 열리지만 그 뒤에는 넓고 가벼우며 온전한 삶이 펼쳐집니다. 이 글 어딘가에서 자신의 위기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융에 따르면 모든 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부름입니다. 이 부름을 들었다면 댓글에 준비됐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영혼의 재탄생은 종종 이러한 단순한 수용의 문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재탄생을 알리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 깨달은 진실은 일단 의식 속에 도달하면 더 이상 밀어낼 수 없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융은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삶을 다르게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며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외부 세계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행동합니다. 만약 당신도 그러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